기분이 내가 좀 안 좋은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우울 증상이 발전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슬프고 절망스럽고 눈물이 난다. 네. 또 아무런 흥미가 요즘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다. 또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먹히고 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 또 늘 처져 있고 안절부절할 때가 많다. 또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네. 또 심하면 죽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한번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 중에서 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네. 그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역시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기 있는 증상 6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느끼시더라도 그게 어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지 않으면 역시 또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증상이 느껴지면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기 위해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전문의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업, 뭐 직장인이면 업무 수행 능력, 가정주부면 가사일 같은 거에 있어서 기능적 이상을 초래하면 그때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는 게 백우울척도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치료를 제안했던 아론 백이라는 분이 만든 척도인데요. 자기 보고형 척도입니다. 스스로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동기적인 부분, 신체 증상 여러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아마 BDI, 백우울척도 이렇게 쳐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우울 증상을 체크하는 척도가 약물을 개발하고 그 약물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정량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개발된 척도들이 많아서 이 진단법을 진단에 이용한다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그 환자의 증상을 좀 선별하거나 네. 그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0점에서 13점 정도 나온다면 그냥 최소한의 우울 증상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14점에서 19점은 경미한 정도, 20점에서 28점이면 좀 중증도로 의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29점 이상이면 심각한 우울 증상이라고 볼 네.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 따지면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잘 조절하는데요. 그중에 우울증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 3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관적인 사고나 낮은 자존감, 상실감, 인지 왜곡 같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요.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다든지, 가족이나 지인 간에 갈등이 생겼다든지, 회사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이번에 코로나19 같이 큰 재난 상황에 노출되었다든지, 그럴 때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으로 아플 때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원인이 돼서 병이 발병했다기보다는 이런 4가지가 조금씩 기여를 하면서 우울증을 발병하게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 해부학 실습 들어갔는데 그때 심장을 봐야 되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 그 뜻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그냥 뇌에서 만들어내는 매우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정신의학에서는 우울증을 뇌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고 노년기까지 이어진 노인 우울증이나 네. 아니면 노년기에 그냥 처음 발병한 우울증은 치매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어떤 치매의 위험성을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초발 우울증인 경우, 인생에서 첫 번째 우울증을 경험하신 경우에는 증상이 잘 치료돼서 증상이 없는 관해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의 유지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는요. 네, 본인이 이제 다 낫다고 판단하면 약을 먹기 싫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관해되었다, 증상이 없다 이런 판단도 사실 환자 스스로 하시는 거는 그렇죠.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내원하셔서 주치의랑 상의하시고 주치의와 환자가 공통적으로 이제 관해되었구나라는 의견에 이르러야 비로소 관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부터 6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계속 지속해 주셔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발인 경우였고요. 만약에 재발성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 유지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정신과 의무 기록은 본인과 또 영장을 가진 판사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뭐 예를 들면 뭐 취직할 때라든지 그런 걸 고지하는 회사는 요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요즘은 고지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 진료 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배우자든 자식들이건 간에 환자에게 동의가 없으면 진료실에도 들어오실 수도 없을 뿐더러 진료 기록부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럼 좀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보험 회사별로 보험 가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잘 고르시면 가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개념화된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뭔가 일을 추진했는데 실패감을 맛보거나 뭐 동기를 상실해서 만족도와 성취감이 감소했다든지 어떤 이런 무기력감과 패배감에서 오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허니문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때 아주 만족도 높고 또 헌신하는 또 창의성 있게 일하는 걸 먼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슬슬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힘들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가게 되고 번아웃 증후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가 네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나을 수 있어. 파이팅! 뭐 이런 말들입니다. 사실은 우울증도 질병이고요. 뭐 고혈압도 당뇨도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질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약물 치료와 같은 생물학적인 치료랑 네. 정신 치료를 같이 해서 나아야 되는 것이지 환자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는 정신 치료를 병원에 오실 때마다 받게 되시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자기장을 뇌 특정 부위에 자극해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뭐 경두개 자기 자극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서 그 환자한테 다 개별화하거든요. 네. 이 환자가 뭐가 가장 필요할 것인가 의사랑 상담하시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네. 약이 필요할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오히려 네. 치료 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약물 치료는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복용하고 증상이 관해대해서 다 나으시면 유지 치료 기간 유지하고 약을 딱 끊는 게 가장 현명한 치료입니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치료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물학적 치료입니다.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치료, 근거가 있는 치료만 받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증상이 의심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전문의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상담했더니 병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시원하게 수나 떠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 실제로 병이 아니신데 걱정돼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